우리 마스코트인 이은혜 에디터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터님 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제가 마스코트였는지 오늘 처음 알았네요. 오늘부터 세울 거예요? 네, 마스코트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굉장히 강대강 구도라서 내용들이 많이 세거든요. 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먼저 주말 동안 소식을 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민주당에서 매우 큰 일이 있었죠. 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지난 토요일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의원이 최종 61.74% 득표율로 당대표에 선출되었습니다. 먼저 뉴스 영상 보시겠습니다. 파리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 4선의 정청래 의원이 이재명 정부 첫 여당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최종 득표율은 61.74%로 경쟁자였던 박찬대 의원과의 격차는 약 23%포인트에 달합니다. 정 대표는 특히 55%가 반영되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30%가 반영되는 국민 여론조사의 경우 정 대표가 60.46%의 득표율로 박 의원을 따돌렸습니다. 전국 대의원 투표에서는 박 의원이 과반 이상 득표율을 기록했으나 격차를 크게 벌리진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친명이라는 공통 분모로 엮이는 만큼 선거 초반 큰 차별점이 없었는데요. 박 의원은 명심 내세우기에 집중했고 정 대표는 당심을 저격했습니다. 선거 결과만 놓고 보면 명심보다 당심이 통한 셈입니다. 다만 강선우 의원의 여성가족부 장관 낙마를 기점으로 두 사람의 노선은 엇갈렸는데요. 강 의원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박 의원은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정 대표는 당원 주권 정당을 표방하며 자신을 당대표로 만들어준 권리당원들의 영향력을 높여갈 예정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성은입니다. 네, 승자는 정청래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예상하셨어요? 혹시 본인이 투표를 했다면 누구를 찍었을 것 같습니까? 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한번 해주시죠. 아직 이 선거의 열기가 좀 채 식지 않은 것 네, 같아서 네. 지금 나중에 돌맞을까봐 지금 네, 피하시는 돌맞을 거죠? 수도 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류인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 그건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번에는 한마디로 당심이 의심을, 즉 당원들의 마음이 의원들의 마음을 이겼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전당대회 앞두고 박찬대 후보는 당심과 의심 갈라치기 이분법 안 된다, 당원과 국회의원의 마음이 따로 노는 것처럼 뭐 당을 분열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상 두 마음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대의원 투표는 소위 의원들의 마음이 입김이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 빼고는 모든 투표에서 다 정청래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섰기 때문입니다. 네, 정청래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섰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거는 이변이다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예상을 했다라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번에 의미가 있는 게 여러 가지 투표의 기층이 뭐 대의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당권이 평당원에게 넘어갔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럼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압도적인 표 차이 때문입니다. 사실 박찬대 후보 개표 전까지 대의원 투표에서의 압도적 우세를 장담했다고 하거든요. 의원들의 70%가 박찬대 후보 쪽으로 확인이 됐다는 건데, 하지만 그 대의원 투표에서도 마저도 53.09% 득표한 데 그쳤거든요. 이건 대의원들이 의원들의 마음보다는 권리당원 표심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평당원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민주당으로 변화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평당원이 주인되는 정당 매우 기대가 됩니다. 특히 각 당대표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이 미래의 민주당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런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걸 텐데요. 바로 이번에 당선된 정청래 후보의 경우에 굉장히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내란 청산이었습니다. 네, 선거 내내 밝혔듯이 개혁 그리고 내란 청산, 이 강력한 의지는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부터 또 강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전당 기간 내내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겠다고 초지일관 말씀드렸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어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당대회가 끝난 즉시 지금 바로 검찰개혁 TF, 언론개혁 TF, 사법개혁 TF를 가동시키겠습니다. 추석 전에 3대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은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됩니다. 내란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아직도 반성을 모르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그 동조 세력을 철저하게 처벌하고 단죄해야 할 것입니다. 네, 뉴스 인사에다가 바로 소통하는 뭐 진짜 언론, 진짜 방송으로 거듭난다고 약속을 드렸잖아요. 제가 편파 방송을 약간 해야겠습니다. 실시간 채팅에 굉장히 눈에 띄는 아름다운 댓글이 있어서 좀 읽어드릴게요. 전수미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문중님 말씀하셨고요. KJB님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미모가 굉장히 출중하시네요. 네, 앞으로 팩도 좀 더 많이 하고 좀 더 여러분들께 좋은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관리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 네, 여러분 계속 소통하는 진짜 언론 어디다? 뉴스토마토입니다. 네, 이은혜 에디터님 계속해 주시죠.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네, 윤석열이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헌법을 파괴하고 심지어 사람까지 죽이려고 했잖아요. 우리 뉴스토마토 기자는 그 케이블 타이로 손목도 묶이기도 했는데 그런 짓을 벌이고도 진심으로 사과도 안 하고 반성도 안 하고 이 성찰도 안 하고 그러면서 윤석열을 계속 옹호하는 세력이 있는데 어떻게 그들과 손을 잡을 수 있겠냐라는 입장 정청래 대표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사과와 반성 없이는 손잡지 않겠다. 굉장히 좀 강렬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직 당대표도 보면 협치를 얘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미래를 얘기하는데 물론 다양한 미래가 있겠지만 지금의 국민의힘은 좀 상종하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는 점에서 아마 좀 사이다를 기대를 하시는 당원분들도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과거의 사례를 보면 좀 어떤 적대적인 관계라도 예방 정도는 좀 하지 않나 이런 기대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보통은 그래왔지만 정청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사과도 없고 반성도 없는 국민의힘 정청래 대표 눈에는 야당이 아니라 민주주의 말살 세력, 헌법 파괴 세력일 뿐이라는 겁니다. 앞서 정청래가 압도적으로 지지 얻은 것도 정청래라면 제대로 개혁할 것 같다. 국힘 따위와 이 내란 정당 따위와 협치는 안 할 것 같다. 내란 청산 강력한 리더십 발휘할 것 같다. 이런 기대감 때문이잖아요. 그런 민심 따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먼저 축하의 말씀 드리는 게 댓글에 이은혜 에디터님 휴가 갔다 오셨나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태가 너무 아름다우시다라는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댓글도 진짜 한다는 거 소개를 좀 드릴게요. 아름답다는 말은 없는데 지금 약간 그렇게 개떡같이 말하면 소떡같이 알아들으라는 그런 방송도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정청래 대표 다시 돌아와서 좀 얘기를 하면 국민의힘의 정당 예산에 대한 입장도 좀 밝히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거 역시도 강력한 민심에 따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특검을 통해서 국민의힘 내부의 내란 동조 세력, 내란 방조자, 협력자들 줄줄이 나오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위헌정당 해산 심판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질 거고 나는 당대표로서 그 민심에 따라서 판단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통이 참 크신 것 같습니다. 지금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진짜 대한민국 만들고 계시잖아요. 이번에 당선 축하 메시지를 내셨어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전당대회 직후에 정청래 대표에게 전화해서 축하 인사 건넸는데요.
원팀 정신 강조하면서 국민께 효능감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원팀 강조한 만큼 박찬대 의원도 챙겼습니다. 박찬대 후보에게도 전화를 해서 위로와 격려의 마음 보냈다고 합니다. 조만간 박찬대, 정청래 함께 모두 초청해서 만나면 좋겠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역시나 그 승자가 정청래 대표이긴 하지만 이제 대표님이시니까 하지만 박찬대 의원도 챙기면서 이제 당도 챙기고 이제 청와대에서도 이제 그런 축하 메시지 우리 같이 삼권 분립의 체제지만 같이 원팀으로 가자 이런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이 전당대회를 거치고 나면 매번 좀 분열하는 양상을 우리가 많이 봐왔잖아요. 이번 선거에서도 사실 두 후보들 간에는 충돌이 별로 없었지만 지지자들끼리의 충돌이 좀 격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 마치고 정청래와 박찬대 좀 갈라지지 않을까, 혹시 좀 민주당이 분열되진 않을까 이렇게 호시탐탐 노려보고 또 은근히 기대하는 입장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옛날의 민주당이 아니잖아요. 이재명이라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고 또 당원들 역시 정부의 이 원팀으로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로 뭉쳐야 한다라는 점에서 이견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열에 대해서는 민주당 망하기를 바라는 거다. 이런 거 확실하게 생각하면서 원팀 끌고 갈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뭐 송미령 장관을 비롯해서 윤석열 정부 인사들을 같이 연달아 하면서 하나의 원팀으로서 하나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듯이 거기에 화답을 하는 걸까요? 정청래 대표도 거기 박찬대 의원과 마찬가지로 자기와 같이 경쟁을 했지만 같은 민주당으로서 진짜 대한민국 같이 만들어보자 이런 게 좀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네. 당선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찬대와 정청래는 안 헤어질 결심을 선거 차례 계속 해왔다. 우리는 헤어질 수 없는 정치적 동지다. 혹시나 우리가 헤어지길 바란다면 그 기대 빨리 접으셔야 할 거다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결국 당대표 인사권이 핵심이잖아요. 당내에서 박찬대를 지지했던 그쪽 라인은 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분명히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정청래 대표 불이익은 없을 거다. 실사구시형 탕평 인사 펼칠 거다라고 말했고요. 실제로 신임 사무총장의 3선의 조승래 의원, 또 정책위 의장의 4선 한정혜 의원 임명했는데 두 의원 모두 탕평 인사라는 평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 좀 통이 크신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가지 갑질 논란이나 이제 인사청문회 때 여러 말들이 있었던 게 바로 강선우 의원인데 이 강선우 의원에게 먼저 좀 손을 내밀었어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당대표 선출된 밤에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강선우 의원과 통화했고 당대표로서 힘이 되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제가 강선우 의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 힘내시라 라고 썼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에서 정청래냐 박찬대냐 이 여론의 흐름을 가른 가장 큰 사건이 바로 강선우 의원에 대한 태도였었죠. 박찬대 후보는 아시다시피 사퇴를 권유했지만 정청래 대표 시종일관 응원을 보냈고 사퇴 후에도 동지는 이겨도 같이 이기고 저도 같이 지는 거다 이런 식으로 동지애를 과시했습니다. 의리를 아는 정치인 바로 정청래다 이런 지점 여전히 부각하는 모습입니다. 네, 저 실시간 채팅 보고 있는데요. 이은혜님 너무 예뻐요. 도란뼈님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수민님은 엄청 제가 긴장한 걸로 보이나요? 좀 더 분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승우님 전수미 화이팅해서 이렇게 메시지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실시간 소통하는 뉴스 인사이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정청래 대표가 근데 이건 사실 민주당이 좀 자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민주당 전당대회가 안타깝게도 수해 이제 복구 현장을 갈 수밖에 없을 때 그때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계셨잖아요. 네. 두 후보 모두 수해 현장에서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땀을 흘리며 함께 했었죠. 그리고 그건 선거용이겠지, 쇼겠지 생각하는 모든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바로 정청래 대표 바로 취임하자마자 또 수해 현장에 가서 그리고 호남에 가서 봉사의 모습, 이게 당대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줘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큰 인상을 줬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첫 공식 일정으로 수해 복구 현장 방문한 거죠. 나주에 한 5위 농가였는데요. 정 대표 앞으로도
국민이 아파하는 곳에서 같이 공감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현안을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 첫 일정을 호남으로 잡은 이유를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호남인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 표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정했다라면서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른다. 이게 지금 국정 철학인데 이에 맞게 뭔가 표시나게 호남인들에게 보답해야겠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호남 홀대론 정청래가 이제 불식시키겠다. 그렇게 해석됩니다. 네, 그 국민의힘 소식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다시 국민 속으로 이런 비전 하에서 지금 전당대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비전 발표와 이런 것들 흐름 좀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잘 될까요?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 모양 그 꼴인데 어저께 8월 22일 전당대회 앞두고 경선 후보 5명이 핵심 공약 발표하는 비전대회 있었습니다. 그 뉴스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후 2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탄핵의 늪을 헤매고 있습니다. 당대표 선거 첫 일정인 후보자 비전대회에서 5 후보는 인적 청산을 두고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김문수, 장동혁 후보는 단결이 필요하다며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후보들에게 불편한 심기를 보였습니다. 반면 안철수, 조경태 후보는 대대적인 극우 청산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중도로 꼽히는 주진우 후보는 인적 쇄신보단 시스템 혁신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5에서 6일 예비 경선을 통해 5인의 후보 중 4인의 본선 진출자를 가릅니다. 뉴스토마토 이효진입니다. 네, 기자님 뉴스 내용이 좀 점잖긴 한데요. 사실 어제 비전대회 정청래가 당대표 되고 나서 국민의힘이 경기를 일으키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아직도 윤어게인. 그럼 전 풍선이 생각나요. 너만 몰라 부정선거. 아직도 윤어게인에 갇힌 국민의힘인데 정말 윤석열 없이는 살 수 없는 아직도 헤어질 결심이 서지 않은 그들을 보면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 화면 보면서 전당대회 보면서 어떠셨어요? 후보들 발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정청래 대표는 미 대사관에 불 지르고 구속된 방화범 아니냐. 이런 사람이 대표인 민주당은 반미 폭력 극좌 정당 아니냐. 이게 바로 김문수 후보의 발언입니다. 김 후보는 또 범죄자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사법부를 겁박하고 검찰청을 해체하려는 정당이 민주당이라면서 이 대통령 재판 재개투쟁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미 헌법 해석으로 중단된 상태인 건데 이 대통령 재판을 다시 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 후보 단결을 강력하게 주문했는데요. 그 이유도 골 때립니다. 하루 전에 페이스북 글 이렇게 올렸는데요. 개헌 저지선인 백석이 무너지면 이재명 총통 독재 권력의 연임 개헌과 사회주의로의 체제 전환 개헌으로 이어진다라고 썼습니다. 즉 본인들이 몰락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주의를 선언하고 정말 웃으면 안 나. 사회주의를 선언하고 다시 대통령에 오르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윤석열이나 보는 극우 유튜버들이나 하는 말 아닙니까? 정말 아스팔트 우파, 그 정광훈 소년부로 시작된 아스팔트 우파가 어디까지 이제 국민의힘을 이제 소멸시킬지 네. 굉장히 기대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 내에 상식적으로는요, 탄핵 반대만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만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도대체 뭐 지금 정광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 뭐 통일교 지금 신천지까지 얘기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상황에서 또 한 축으로는 어쨌든 윤석열과 그리고 극우와 결별해야 된다라는 사람들도 확실히 존재합니다. 지금 특검 수사도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정청래까지 등판하니까 혹시 이러다 진짜 우리 해산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도 분명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보여주듯이 안철수, 조경태 후보는 이 부분 활용해서 극단 세력과의 단절 강조했습니다. 특히 안철수 후보 어제 발표에서 PPT가 좀 돋보였는데요. 시작하자마자 흰 화면으로 쫙 깔았어요.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백지상태입니다. 좀 비슷한가요? 너무 똑같아요. 계속하세요. 너무 좋아요. 짧게만. 네. 그러고 나서는 파란 화면을 띄우더니 현재 거대하고 파괴적인 파란 불길이 대한민국 휩쓸고 있다. 이렇게 이어받았고요. 그 다음에는 시커먼
화면을 또 보여줬습니다. 안철수 본인 속이 시커멓다는 거예요? 아니면 국민의힘이 앞날이 시커멓다는 거예요? 자기 고백인가요? 뭐예요? 그거? 둘 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인지 발표 현장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날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미래는 저렇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미래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축적될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민주당과 특검이 파놓은 내란 정당 함정, 곧 정당 해산 시도입니다. 네, 실시간 지금 채팅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잠시 좀 볼게요. 배동원님, 벌써 시작한 건가요? 반갑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경기도라던가 아침에 일찍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그 공백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을 굉장히 일찍 시작하고 있습니다. 항상 소통하는 방송,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방송이 어디다? 뉴스토마토.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아한 이윤의 에디터님이라고 극찬하셨어요. 그리고 또 배동원님 또 처음 본 앵커님이신 것 같네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전수미 변호사. 네, 오늘부터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식 좀 하는 형님, 전수미 변호사님 진행 맡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승원님 이제 김장은 초겨울에 하는 걸로 이제 김장 풀렸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김장은 제가 초겨울에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이벤트를 좀 준비해 볼까 합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네. 배추랑 소금 많은 걸 준비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리고 건진국수님 이제 수박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영희님 뉴스인사이다 100만인의 무료 변호사 전수희 변호사님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젤리타로님 이은혜님 성대모사도 하시고 정말 신은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걸 부어주고 있다. 그러니까 얼굴도 예쁘고 다 나은데 성대모사까지 잘하는 감사합니다. 아유, 멋있습니다. 네. 영희님 국진단 정당해상 들어가자라고 이제 응원해 주셨고요. 도란뷰님 핵꿀 꿀잼, 젤리타로님 일찍 시작해서 좋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 일찍 출근하시는 여러분들을 저희가 고려를 해서 이렇게 이른 아침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좀 하는 형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전수희 변호사님 첫 진행인데 너무 잘하시네요. 사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시 한 번 더 돌아와서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소식을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7월 임시국회 또 마지막 본회의 날입니다. 좀 어떤 장면이 펼쳐질지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노란봉투법, 방송사용법, 그리고 상법 등 쟁점 법안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 강행하겠다고 하니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뉴스 먼저 보겠습니다. 국회에서 1년 만에 필리버스터 정국이 재연될 예정입니다. 신임당 대표 선출로 재정비를 마친 여당은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3.1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 간담회를 통해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반면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통과를 최대한 지연시킬 방침입니다. 3대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정면 충돌도 불가피해졌습니다. 앞으로 여야의 대치 전선도 한층 더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여야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그리고 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기업 죽이기법으로 방송 3법은 장악법으로 규정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지난해 7월 이후 약 1년 만에 펼쳐지는데요. 범여권은 토론 종결권을 통해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이후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나머지 법안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뉴스토마토 차철우입니다. 정말 국민의힘은 국민의 짐이라는 별명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굴만 봐도 우선 피곤하고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없었으면 정치를 어떻게 하려고 했나. 왜냐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해요. 본인들 정책이 없어요. 너무 맞습니다. 쉬운 정치하고 있잖아요.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거든요. 필리버스터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계속 피로감만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선 필리버스터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요. 오늘 필리버스터 하게 되면 7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는 쟁점 법안 중에 한 개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7월 국회 회기가 5일에
자정에 끝나거든요. 그때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되고 필리버스터 법안에 대한 표결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법안들은 8월로 또 넘어가게 됩니다. 8월 국회에서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시작할 수 있지만 사실 민주당과 나머지 야당 의석수만으로도 24시간 뒤에 이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별 효용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속셈인 것 같은데요. 지난달부터 미리미리 필리버스터 참여자도 모으고 본회의장 대기조도 정하고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한 건은 좀 통과가 된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 저는 민주당이 너무 대단한 게 어떻게 저런 내란 정당하고 이렇게 참아가면서 설득까지 하나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실제로 이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 설명하는 별도 기자간담회도 열었습니다. 지금 야당과 재계가 노란봉투법 산업마비법이다 이렇게 폄하하고 공격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그게 아니라 노사관계를 건전하게 정립시키는 산업평화촉진법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박홍배 원내 부대표 개정의 본질 분명하다. 노사 간의 힘의 균형을 회복하고 현장 갈등을 줄이고 기업과 노동자 모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라면서 이 법 꼭 필요하다라는 점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오늘 본회의 전에 의원총회 열고 그 3개 중에 어떤 법안을 먼저 처리할지 정한다고 합니다. 네, 끝으로 하나만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뉴스 인사다가 전체적인 국제 이슈도 보기 때문에 국제 이슈 안 볼 수가 없는데요. 조현 외교부 장관 드디어 한미의 외교부 장관 회담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회담의 의미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귀국과 함께 최우선 관심사인 한미 정상회담 날짜 확정됐다고 거의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이번 달을 넘기진 않을 거다라고 말해서 아마 8월 내에 한미 정상회담 개최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난주에 무역협상이 큰 틀에서 타결되면서 이번에 오는 정상회담에서는 안보 분야 가장 중요한 대화 주제로 떠오를 전망인데요. 특히 동맹 현대화라는 것이 주요 의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동맹 현대화 사실 이름 참 잘 갖다 붙였다 싶은데 한마디로 미국의 중국 견제에 한국이 좀 더 큰 역할을 하고 국방비도 많이 올려라 라는 겁니다. 특히 지금 대만 해협의 유사시에 주한미군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미국의 구상인데요.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뿐 아니라 한국까지 결국 딸려 들어가게 될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현 장관 이렇게 답했습니다. 동맹 현대화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그 엄중한 국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국방력을 강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국과의 관계를 에 대한 우려도 있는 줄은 아는데 사실은 그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는 그러한 필요성 또 그 우리 정부가 취할 조치 등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왔고 미국에 대해서도 그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이게 뭐 큰 어려움으로 대두되지는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특히 한국은 과거에 에치스 라인 그 제외로 인해서 그 한국 전쟁이 일어났다는 그 공포감이 있다. 안보에 대한 공포감이 있죠. 미국이 그거를 정말 잘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결국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바로 왜 안보에 대한 공포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입지를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미국의 전략이 좀 보이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예, 또 트럼프가 어떤 사람입니까? 희대의 장사꾼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달 전에 한국에 매우 적은 비용으로 공짜 군대를 자기들이 대주고 있다. 한국은 1년에 100억 달러는 내야 된다라고 말도 안 되는 협박을 공공연히 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조국혁신당 김준영 의원에 따르면 우리가 낸 방위비 분담금 중에 미집행, 그러니까 쓰지 않은 현금이나 현물 규모가 2조 원이나 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돈을 쌓아놓고도 부족하다고 더 내놓으라는 겁니다. 이 부분 정부가 확실히 좀 방어해야 되고 그러자면 우리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갖고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반대의 목소리도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인 리듬 함께 우리 이은혜 에디터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뉴스인 리듬 마치고 의사당 1번 출구 지금 밖에서 서미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대기하고 계십니다. 의원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 TTCO 받아가세요.